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RM방송이 제작 방송하는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이제 며칠 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분당구 갑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아마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모두 두 분의 후보자가 함께 토론을 펼치게 됐습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를 지금 이렇게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렸는데 이 순서 그리고 자리 배치, 앞으로의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모두 5가지 영역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모두 4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네 번째는 후보자가 전권을 주도권으로 행사하면서 모든 발언과 함께 질문, 답변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의 매순말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늘 그렇듯이 좀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토론을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들께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시거나 또 발언 시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좀 유념을 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청해서 듣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제한 시간은 2분간 부여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당갑 주민 여러분, 분당갑의 문제 해결사 기호 2번 안철수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5년을 설계한 국정 설계사였습니다. 50일 동안 제20대 대통령 인수직 위원장으로서 꼼꼼하고 빈틈없이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면서 국정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고 제 젊음을 바쳐 만든 안랩이 있는 제2의 고향, 이곳 분당갑에 돌아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분당, 판교의 미래만 생각하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분당, 판교를 살기 좋은 미래 혁신 도시로, 분당, 판교를 사통팔달의 교통 프리미엄을 누리는 도시로, 분당, 판교를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분당, 판교를 누구나 살고 싶은 100만 미래 도시로, 분당, 판교를 세계적인 문화 생태 도시로 만드는 일에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습니다. 분당, 판교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 안철수가 앞장서서 일하는 여러분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당갑 주민 여러분, 정직하고 유능한 분당갑의 문제 해결사 저 안철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 안철수와 윤석열 정부, 경기도 성남시가 새로운 원팀을 이루어서 분당, 판교의 미래를 확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이번에도 지방정부도 꼭 함께 바꿔 주십시오. 멋지게 새로운 원팀을 이루어서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고 분당, 판교의 새로운 미래 개척하겠습니다. 네. 딱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병관 후보의 기조연설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2분 역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김병관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의 역동성을 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차세대 리더를 찾아야 합니다. 김병관이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당을 5번을 바꾸고 선거철마다 다른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정치 인생 10년은 구태 정치의 표본이었습니다. 철새 정치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걸어온 길은 한국 정치의 잘못된 관행의 집합체입니다. 김병관은 안철수 후보를 꺾고 그 힘으로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청년이 젊음과 열정 하나로 벤처기업을 일궈서 글로벌 기업으로 일궈냈습니다. 저는 혼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 기반 위에서 성장했고 수많은 동료 선배들의 조력으로 성공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제가 이룬 성공은 세상에 빚을 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벤처 정신을 한국 정치에 이식하고 싶습니다. 그 첫 시작이 구태정치, 철새정치인 안철수 후보를 꺾고 차세대 리더 김병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17년차 분당 사람 김병관은 분당의 따스함과 판교의 역동성을 한국 정치에 심어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네, 약간 여유 있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기조연설을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토론은 이제 사전에 정한 발언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 발언의 시간이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앞에 그 후보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초 전에 그 신호기가 빨간색으로 변해서 마무리를 하실 준비를 돕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시간을 넘겨서 발언한다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시간 내에 준비한 내용을 잘 발언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 발언은 반드시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 볼 텐데, 사회적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모두 4가지 주제이고요.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2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병관 후보자가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정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3법 종편을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동안 김병관 후보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부 초기부터 공급대책 수립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로 징벌적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셋째로 현실을 담지 못한 임대차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집값 폭등과 재산권 제약에 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부동산 세금 정책을 바로잡는 법 개정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있어서만큼은 제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분당 판교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 내에서도 제 목소리는 존중받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또 고통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후보께서 지난 20일 일기 신도시 지역의 500% 용적률 상향을 약속했습니다. 집권당으로 힘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뒤에 23일 날 국토부 장관께서 어느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전면 부정했습니다. 새 정부는 당정협의 안 하십니까? 부동산 정책 만들면서 당정협의 안 하십니까?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인수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가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당 판교 재건축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안철수 후보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겠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께서 2분간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은 27타수 무안타였습니다. 한마디로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5년간 실패가 그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여파가 계속된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것이 사실 이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려했고 야당도 우려했습니다만 그냥 아무런 그런 토론 과정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대로 바로 이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그냥 시장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모두 다 예측했던 그런 일이 불행하게도 생겨버린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주택 공급 확대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뒷받침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500%를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잘못 아실까 봐 국민들께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대 500%라고 한 건 역세권에 한정된 그런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 규제도 LTV 기준 완화를 해야 되고 또 네 번째로 임대차 3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고 사회적 공통질문 두 번째 질문 사회 분야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젠더 갈등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30 세대 내에서는 깊어지는 갈등이 증오와 혐오로까지 이어져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한국 사회의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를 놓고 진영 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젠더 갈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2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고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아주 중대한 현안입니다. 지금 현재 특히 2030 세대가 극심하고 이대남, 이대녀로 이렇게 단어로 상징되는 성별 편가르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표를 얻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저는 퇴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사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기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회학자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점이 특성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 100불일 때 태어나신 분과 GDP 3만 불이 넘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기성세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이나 사고방식으로 20, 30대를 완전히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이 문제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정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청년들 목소리 널리 귀담아 들으면서 꾸준하게 대안 찾아가겠습니다.
여유 있게 마무리를 해주셨고 지금 2030 세대 젠더 갈등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에는 김병관 후보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분당 시민들 역세권 500%에 관심 없습니다. 이미 역세권은 충분히 개발되어 있고요. 계속 500% 주장하셨으면서 물러나는 건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김병관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입니다. 청년의 미래, 젠더 갈등 해소는 김병관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2022년 대선은 젠더 갈등을 득표의 도구를 본격 활용한 선거였고 그 중심에는 현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말씀대로 그분들 퇴출돼야 하는 건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느닷없이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고 20대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에 기생해서 득표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17명 중에 여성의 비중은 불과 3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외신의 비판을 받고 국제 망신을 당한 후에야 여성을 2명을 추가 내정했습니다. 여성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위치까지 올라온 여성이 적어서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차관급일 텐데요. 그 차관급 공직자조차도 42명의 차관직 공직자 중에서 3명만이 여성을 배치했습니다. 국가의 핵심 정무직 공직에서 여성을 저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선거가 끝난 후에 20대 남성의 표심의 활용이 끝났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사 200만 원 공약도 정부 출범도 전에 파기했습니다. 젠더 갈등을 자극해서 표를 얻고 선거가 끝난 후에 청년과 여성을 동시에 저버린 상황의 책임은 사실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후보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인수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 지역구를 옮기는 제밥에만 눈독 들인 안철수 후보,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수위는 공약을 집행할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 책임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잘 지키느라고 아주 조금씩 짧게 여유 있게들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당은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죠. 조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오래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라든지 단지 간 갈등, 협소한 주차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외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질적의 저하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분당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색도 살릴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은 어떻게 구상들을 하고 계신지 그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2분 동안 답변 시간 드릴 텐데 순서에 따라서 김병관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야가 모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해서 안철수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당에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상하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또 특히 학교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내지는 안철수 후보 공약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용적률만 올릴 거면 특별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겠습니까? 또 최근 국토부 장관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못 박았던 점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당 출신의 국토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는데 안 후보의 공약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의 공약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빌공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을 잘못 잡았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이 아닙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정부 책임으로 있는 재건축을 현재 일기 신도시 전체가 30만 가구가 넘습니다. 30만 가구 전체가 노후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 이주 대책, 또 빠른 재건축이 필요한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용적률이 필요한 곳은 용적률을 늘려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꿎은 분당 시민들만 희망 고문에 고통받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일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간 발언해 주십시오. 예,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자세히 다른 편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 같습니다. 분당이 이제 일기 신도시로 건설돼서 입주를 시작한 게 1991년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31년이 지났습니다. 2030년이 되면 분당 지역 공동주택의 86%가 준공 후 30년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시급한 일이고 이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들이라는 것이 하나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에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이고요. 사실 거기에서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뭐 용적률,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런 말씀은 이미 다 드린 바 있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 마스터 플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별 맞춤형 도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도로나 상하수도나 학교 같은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이 재건축 마스터 플랜 위원회에서 민과 관이 함께 논의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파트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 단지 그리고 단독주택까지 특히 야탑동을 포함해서 5,000세대 빌라 단지의 종화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것으로 역시 드릴 텐데요. 최근 판교와 분당에 인접한 광주 오포 지역 개발로 분당 지역의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현로는 출퇴근 시간에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요. 지하철 8호선의 연장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판교 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 교통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동안 역시 발언하시는데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광역교통망 확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토요일에 신분당선 강남 신사 1단계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사와 용산 2단계 연장이 조기 착공이 되어야 분당과 그리고 또 서울의 신중심지가 될 용산이 바로 밀접하게 우리가 손쉽게 거기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연장을 조기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GTX와 경강선이 만나는 그 분당갑의 새로운 허브인 성남역, 저는 여기를 반드시 복합 환승센터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분들도 많이 만나 뵈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물론 지하철 3호선 연장, 8호선 연장입니다. 그래서 3호선의 경우에는 이미 2020년에 수원시, 용인시와 함께 성남시가 공동 상생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을 빨리 내서 이 3호선 연장을 시급하게 해야만 될 것이고, 또 8호선은 지금 현재 모란 판교 1차 연장 사업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지금 성남시청역 건설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설계 단계에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모란 판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57번 국지도가 정말로 열악합니다. FFF 등급입니다. 그래서 5분서판, 그러니까 오포, 분당, 서현, 판교를 잇는 2차 그 8호선 연장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당 판교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병관 후보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네, 먼저 안철수 후보 말씀 중에 몇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빌라단지, 야탑동을 포함한 여러 곳에 빌라단지 종환원 문제가 있습니다. 종환원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빌라단지 종환원 문제는 특별법에 담기지 않습니다. 빌라단지 종환원 문제는 성남시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성남시청이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이 빠진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은수미 시장께서 얼마 전에 성남시청역을 포함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판교 광역교통망, 분당 판교와 서울의 연결과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가 됐습니다. 또 분당 판교 내에서의 문제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전국 접근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판을 바꾸겠다가 제 공약입니다. 저는 SRT 성남역을 만들겠습니다. 제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경강선과 GTX가 만나는 성남역을 SRT 성남역을 만들어서 강원도, 부산, 광주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잠시 뒤에 공약 발표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3호선 연장, 8호선 연장, 월판선 조기 완공 뭐 이런 문제들 분당 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저는 집행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노원병 상계동에 출마하면서 KTX 창동 의정부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포털에서도 찾아봤는데 공약을 내건 이후로 그 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2017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이후입니다. 2018년에 예타 통과했고 GTX 신호선과 연계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노원에서도 안 한 공약 분당에서 하시겠습니까? 네, 발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마이크는 작동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마 후보자들의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공약을 청해서 듣고 그 공약에 대한 상대방 후보의 질문, 답변, 그에 대한 또 추가 질문, 답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공약을 5분 동안 발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공약을 듣고 이제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할 때는 질문 시간은 1분씩 하실 수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은 2분씩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규칙을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병관 후보부터 각 분야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동안 발표해 주시고 안철수 후보는 이 공약을 잘 들으시고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 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온 공약을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세부 공약은 공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자신 있게 공보지에 분당 판교의 미래를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작게는 운중천의 자전거길과 보행로 분리와 같은 저도 분당 거주 주민으로서의 작은 바람까지부터 해서 분당 판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큰 포부까지 담았습니다. 이룰 수 없는 공약은 담지 않겠다라는 기준으로 세운 공약인 만큼 댁에 도착해 있는 공보지 잘 꼭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3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RT 성남역을 신설하겠습니다. GTX와 경강선이 만나는 곳에 성남역에 SRT를 더해서 트리플 역세권을 만들겠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분당 판교 주민들은 수서나 동탄까지 가지 않아도 광주와 목포, 대전, 대구, 부산 쉽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성남역 GTX는 SRT와 같은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서도 별도 역사를 건설하지 않고서도 SRT 역사 신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SRT는 계단을 이용하고 GTX는 계단 없이 바로 승하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SRT는 GTX에 비해서 객차 길이가 길어서 승강장 길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SRT 운영사인 SR과 타진한 결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비전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RT 성남역 김병관의 1호 공약입니다.
김병관 이 공약 꼭 지켜낼 것입니다. SRT 성남역 신설은 단순한 역 유치 공약이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를 바꿀 핵심 공약입니다. 판교는 이제 ICT 산업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입니다. 동아시아 ICT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판교의 기술기업과 동남권 중후장대 산업을 이을 핵심 거점이 SRT 성남역입니다. 단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직원이 대전에 있는 대덕 R&D 단지, 울산 산업단지로 가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SRT 성남역 신설은 주민 편의는 물론 판교 테크노밸리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내년 GTX 개통과 맞춰서 SRT 개통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로 판교 개발이익금을 특별법으로 환수해서 수서대장간 도시철도 사업을 예타 없이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이 10여 년 넘게 답보 상태입니다. 판교 개발이익금 정산이 중요한 이유는 LH 초과 수익을 판교 지역 간선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이 협약서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H와 성남시는 정산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막대한 돈이 오고 가는 만큼 명확한 기준 없이 정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LH 초과 수익을 재추정해서 지역에 재투자해야 될 돈이 적어도 8천억이 넘습니다. 이 돈을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환수를 해서 그 초과이익을 수서대장선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서역을 시작으로 해서 제23 테크노밸리, 판교역, 판교원말, 서판교역, 대장동을 지나게 될 사업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과는 달리 충분한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없이 빠르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과 판교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대규모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목표로 정부 주도하에서 1기 신도시를 지정하고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도시 전체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노후화의 책임과 대응의 주체가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정부에 있다는 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꼭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당 주민들이 지역과 단지 상황에 맞춰서 재건축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공개발이 될 수도 있고 민간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는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지자체가 함께 재건축,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분당의 재구조화를 하겠다고 제가 공약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기 신도시인 판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15년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덕도시 판교 위상에 걸맞는 리모델링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관 후보의 공약 발표를 5분간에 걸쳐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 추가 질문이 진행이 될 텐데 안철수 후보께서 준비가 되셨겠죠? 예. 질문 1분에 걸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계속 네거티브를 하시는데 사실 네거티브 없이는 뭐 비전만 가지고 승부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저는 IT 후배로서 벌써 저렇게 구태 정치에 물이 들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근데 우선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지난 2020년 총선 때 공약하셨는데요. 그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가을부터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있어서 임대차 3법 개정하듯이 제1기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제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2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뭐 구태 정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팩트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평가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가고 우리 분당과 분당 판교 주민들의 평가라는 거를 우리 안 후보 본인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정당을 5번 바꾸셨습니다. 선거철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셨고요. 지역구도 옮겨오셨습니다. 철새 정치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는 부분을 본인은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국회 때 국회의원 국회의원 현역 시절에 왜 특별법을 발의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회 특별법을 발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주한 지 25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재정비, 구조, 재건축을 다뤄야 될 시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21대 국회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국회의장을 보좌하면서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이죠. 그거를 모르실 리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대권의 꿈을 가지셨던 분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 몰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대권,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자꾸 정당을 옮겨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를 제대로 잘 모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데 다 쓰신 거죠? 네, 그렇게 넘어가고 안철수 후보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제가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원점 재검토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현동 110번지가 2019년 문재인 정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김 후보가 그때 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2020년에 서현동 110번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철회를 외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철회를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계시죠. 왜 2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네, 답변 그럼 이어주시죠. 2분입니다.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입장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의 개발은 안 된다는 게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그 표현이 철회일지 원점 재검토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교통대책 없는 개발, 또 학교대책 없는 개발, 저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당 판교, 특히 서현동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무릅쓰고 개발을 강행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치인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과거에 2020년도에 지금 계시고 계신 국민의힘 정당에서 정치인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에 대한 비방, 허위 비방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서현동 110번지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최근에 주민들께서 국토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아마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맡겠습니다. 주민 뜻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고요. 2020년도에 5분 서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5분 서판과 관련해서 시장 후보들, 시장들 그리고 시장들과 국회의원 후보들이 함께 MOU를 맞는데 제가 주도했습니다. 앞장섰었고요. 그 결과로 용역도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8호선 연장뿐만이 아니고 우회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도로 확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지하차도 건설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뜻과 함께 하겠다. 저는 계속 일관된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공약을 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듣겠는데 역시 5분간 시간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김병관 후보께서는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철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분당갑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거 문제 그리고 또 교통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 공약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교통입니다. 저는 첫 번째가 신분당선 신사용산 2단계 연장에 조기 착공을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용산까지 우리가 그 신분당선을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분당 판교가 서울의 신중심지와 하루라도 빨리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GTX와 경강선이 만나는 분당 갑의 새로운 허브인 성남역에 미래지향적인 복합 환승센터 만들겠다. 그 말씀은 아까 드렸었죠. 지금 현재 그 이용하는 승객 숫자를 추산을 하건대 하루에 8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복합 환승센터가 세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그 부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인데요. 이것 역시 2020년에 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가 다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는 중전철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성남시부터 수원시는 경전철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이견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이견들 잘 저는 조정을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뭐 여러 언론에 오르내리는 대장지구를 통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가 더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입니다. 그래서 뭐 1차로 모란판교 연장할 때 성남시청역 신설 설계 단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또 2차로 5분 서판 광주 오포, 분당, 서현, 판교를 잇는 5분 서판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열악한 그 국지도 57번 도로 교통 등급이 FFF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보통 그 등급이 2가 될 때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불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FFF니까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모란 판교 연장 1차선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 2차 연장도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방법이 제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물론 전에 김은혜 의원께서 4103번 버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될 확률이 지금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광역버스 노선들을 좀 더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분당 전역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교통 흐름을 반영한 그런 스마트 신호 통제, 그래서 교통 체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당의 재건축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들 다 보니까 김병관 후보도 제가 모른다고 해놓고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라 단지 종환원입니다. 그래서 야탑동을 포함해서 5,000세대 가량의 빌라 단지가 이 성남에 있거든요. 이것들을 제대로 종을 환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관합동 도심 재정비 TF를 구성해서 분당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제대로. 네, 시간은 경과돼서 이제 더 이상 발언하실 수는 없고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듣고 이제 김병관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동안 질문, 답변 2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잘 모르는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자꾸 꼬이는데요. 서현로의 도로 등급이 FFF라고 하셨는데 어떤 구간이 FFF인지 아시는지 혹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8호선 2차 연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 시청자님들, 분당 판교 주민들 잘 아시겠지만 8호선을 연장하면 지금 결정이 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 서현로 국지도 57번 도로 막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용인시는 중전철을 원하고 성남시는 경전철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용인시나 성남시나 모든 지자체가 중전철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전철을 원하는데 왜 지금 중전철 형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안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우선 FFF 이 서현로의 FFF 등급은 처음 이 초입하고 그다음 저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 특히 FFF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에 굉장한 교통 정체가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8호선 연장이 10년 정도 걸릴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이라도 당기기 위해서는 그 2차 연장을 보통은 1차선 연장 공사를 끝나고 나서 2차에 대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우회로를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궁극적인 그런 해결책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사실 중전철이 저도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경전철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김포인데요. 거기를 타보면 정말 그 교통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전철이 필요한데 중전철을 하려면 차량 기지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도, 성남도, 인천도 어디도 그 땅을 내놓을 생각이 없거나 또는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 토지는 그것 자체로 그 이용을 하고 그 위에 저 민간은 자본을 유치해서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 수익으로 그 차량 기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용인에서 네, 예, 답변 이제 해주셨고 추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인수위원장 하시면서 3호선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서현로에서 FF 등급은 초입과 끝 부분이 아니고 중간 부분입니다. 서당 사거리와 서당 삼거리 이 부분이 가장 막히는 구간이고요. 뭐 우회도로를 말씀 주셨는데 우회도로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분당동과 상대원 간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포에서 순회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 도로 확장과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서 충분히 서현로의 교통대책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3호선 연장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호선 연장하는데 지금까지처럼 계속 협의만 매달리다 보면 시간이 매우 지체될 겁니다. 10년 후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그때는 안 후보님 안 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금방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3호선 저는 그 경전철이 아니라 중전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그리고 수원 그리고 성남, 용인을 잇는 그런 중전철이 필요한데 문제는 굉장히 넓은 땅의 차량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제일 적합지는 사실 저는 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아래 그 땅은 그대로 차량 기지로 쓰고 그 상층부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민간에게 개발을 맡겨서 거기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네덜란드 가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요즘은 공법이 좋아서 전혀 진동도 느껴지지 않고 전혀 소음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이 모든 지자체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다. 저는 워낙에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장관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서 지금 1577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직 그 언론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부분은 굉장히 축약된 그런 본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이곳 우리 분당에 대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실 겁니까? 시간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과 추가 질문까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아름방송이 제작 방송하는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성남시 분당구 갑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 좀 더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회자 개입이 없는 그런 토론을 좀 펼쳐 보겠습니다. 후보자 간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가 주도해서 상대방 후보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얻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당 10분씩 드리겠고요. 각 후보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토론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뒤에 그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 추가 질문, 추가 답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고 그 시간을 10분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좀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께서는 그 시간이 이제 본인의 시간이고 상대방이 발언하는 시간도 본인의 시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허용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토론의 본질이 흐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실 때 되도록 1분 30초 이내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30초는 꼭 반드시 허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장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30초가 지났다. 그 정도가 지났으면 주도권을 가진 분이 통제를 하시고 제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주제와 상관없이 발언하시는 부분이 있다든지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성 발언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규칙을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도 사회자분 말씀대로 잘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원만하게 토론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만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여전히 민주당이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압도적인 다수 의회 권력으로 검수완박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런 임대차 3법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정부를 장악하다 보니까 대장동처럼 지방 권력과 개발업자들이 유착된 그런 대형비리 몸통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한쪽으로 쏠린 의회 권력의 그 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한 선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다. 저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특히 이제 분당갑이 대장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남시장 역임하고 경기지사 역임하셨던 그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 출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힌 거죠. 그리고 김병헌 후보께서도 페북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분당갑에 출마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그렇게 너그럽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분당을 저버리고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으로 출마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김병헌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마 계양에 계신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지역구를 선택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지역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시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따라가셨으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직접 1대1 토론하자고 했을 때 자꾸 저를 피하시고 이재명 후보하고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당 판교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0초 지났으니까요. 제가 그럼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계속 줄기차게 지금 거기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장동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저는 서로 토론을 열심히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평가가 나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대장동 주민께서 사실 이 자리에 계셨으면 아마도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를 보면 계양을은 박빙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김병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중앙정부, 시장, 도지사와 수시로 협의해야 된다는 점은 잘 아시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여당 국회의원으로 계실 동안 은수미 시장 재임 중에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해서 최근에 2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은수미 시장 본인도 지금 수사를 받아서 이번에 출마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관 후보는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채용 비리가 이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걸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습니까? 또는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은수미 시장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저한테 네거티브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렸는데 이 TV 토론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지방정부와 어떤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시설을 만들던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지방정부를 끌고 가는 시장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남경필 지사 시절에 남경필 지사하고도 얘기하고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박원순 시장하고도 얘기하고 모든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경기도 지방정부와 함께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30초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잘못인 거고요. 네. 전혀 논리가 안 맞아요. 사실 그렇게 비리가 있어도 그냥 놔둬도 된다. 그건 시장이 할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오해하시고 그건 전혀 논리가 안 저희가 맞고요. 검사나 수사관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은수미 시장 시절에 발생한 대규모 채용 비리뿐만 사실 아닙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신다고 공약하셨던데 맞죠? 네네네. 예. 지금 혹시 성남시에 리모델링 기금이 얼마나 적립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5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3월 기준으로 750억 정도가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이 2013년 4월에 시민들께 약속하기를 10년 내에 5천억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1조까지도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은수미 시장까지 와서도 지금
5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 돈을 가지고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고요. 국회의원의 정책과 공약이 시장의 정책과 공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고요. 대통령의 공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모든 정책과 공약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임명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자리이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이 주도해 나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군수가 또는 도지사가 주도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한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 나온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이런 내용도 모르셨습니까? 김병관 후보께서 리모델링 사업 지원책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또 엉뚱한 답을 또 하시네요. 뭐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등 아마 무슨 말인지 아마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을 거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하나만 더 또 여쭤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시장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8천억 개발 이익을 LH에서 환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초과 이익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 돈으로 수서 대장선 만들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저도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성남시가 이미 재작년에 판교 택지 개발 사업 특별회계 4,717억 중에서 1,900억을 일반 회계로 전입시키고 1,400억을 이미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모자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LH 초과 수익을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특별법 같은 것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또 과연 이것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가, 자칫하면 지역 주민들 두 번 상처 주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관 후보께서 2016년에 이제 당선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니까 김병관과 이재명 시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고 리모델링 기금은 아직도 바닥 수준이고, 그리고 또 그럼 이렇게 되는 동안에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김병관 후보가 도대체 뭘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초 드릴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이 시장의 수족이 아닙니다. 시장과 같이 일하는 위치도 아니고요. 시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시는데 지금 이 토론의 자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공약들을, 어떤 정책들을 만들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 허용된 10분이 모두 경과했고, 이번 순서는 김병관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이고 10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아까 판교지구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수서 대장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가 제 이제 공약인데요. 그 부분에서 아까 좋은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일단은 성남시와 LH 간에 협약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환수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조금 작은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강선의 판교 원역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경강선 판교 원역 진짜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예, 만들 수 있죠. 거기 이제 3호선을 그쪽으로 통해서 다시 서판교역을 통해서 대장동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경강선하고 3호선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경강선 판교 원역을 여쭤본 겁니다. 경강선은 대장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 가지 않죠. 당연히 네. 경강선은 지금 현재 그 판교 월곶선과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대장동에 간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는 3호선 그 그럼 원역을 말씀하시길래 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3호선에 대한 판교 원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호선 이야기를 한 거죠. 안철수 후보께서 교통공약을 발표를 하시면서 과거 판교 월곶선에 있는 판교 원역에 점을 찍어놓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분들과 함께 시민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경강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3호선에 여기 와야 된다. 그게 지금은 주장입니다. 옛날엔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장은 그렇습니다. 22일 날이었나요? 공약 발표하셨을 때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 김은혜 후보가 공보에다가 백현동을 벽현동이라고 썼습니다. 야탑 3동을 야탑동이라고 썼고요. 강남에 출마하셨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동네 이름도 제대로 못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오탄한 그 이미지를 22일 날 안철수 후보께서 공약하시면서 또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참 참담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2년 전에 오탄한 그 지도까지 갖다 쓴 걸 보고 제가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도에 판교 월곶선의 판교 원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은혜 후보께서 잘못 표시한 거다라고 주민 대표에게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화납니다. 분당 판교 지역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 틀린 공약까지 갖다 커닝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년 전에 패배한 후보에게 감정풀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2년 전에 잘못된 공약이었으면 이제 와서라도 바꾸셨어야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판교 지역은 설계 당시부터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서 곳곳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시절 동안에 여러 가지 해결 노력을 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와 시비를 가져다가 주차장 완공했거나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후보도 이 부분 공감하셔서 그런지 공보에 주차장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공보제를 보면서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두 부분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판교도서관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을 조기 건립하겠다.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으로 판교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6년 동안 이곳에서 정치를 하면서 도대체 어디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판교 도서관이 있으면 그 남쪽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판교 도서관 사거리 인근에 공영주차장은 없고요. 판교 공원 쪽에 공영주차장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약도 2020년도에 김은혜 후보가 똑같이 공약을 한 거를 틀린 공약을 다시 베껴 쓴 겁니다. 삼평동 주차시설 확충, 삼평동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해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현재 삼평동의 건립 계획인 주차장은 상권 활성화 측면보다도 상권이 있는 곳에서는 이미 주차장이 삼평동은 비교적 많이 갖춰져 있는데 판교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도 우리 삼평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공약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제 NC소프트에서 구입한 그 땅을 그 아래 한층 더 파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맞은편에 있는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깝습니다. 예, 지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셔서 제가 반박하기도 귀찮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자꾸 이렇게 공약하는 건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년 전에 틀린 공약을 했던 거를 그대로 베껴서 다시 공약하는 거,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건 다 이제 팩트 체크가 되겠죠? 네네. 예. 다시 한번 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는데 계속 돌아다니신 이유가 뭐 최근에 보면 뭐 화성, 인천, 용인, 수원, 화성, 우산 뭐 이렇게 다니셨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아니 지금 선거철에도 안 보이면 국회의원 되면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걱정은 우리 안 후보께서 거의 뭐 1년, 2년이 멀다 하고 계속 당을 바꾸시고 최근에는 뭐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손가락을 자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신다. 그 시점을 보면 내년 뭐 이맘때쯤 되면 혹시 탈당을 하시는 게 아닌가, 내지는 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주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우선 제가 김명관 후보를 잘 못 봤습니다. 저는 저 출근 인사, 퇴근 인사 열심히 다녔고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가까운 도시들,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또는 오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번에 두세 곳 한꺼번에 도와드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서로 정치적인 그런 동료 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도 여기 와서 유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이재명 후보를 부르셨습니까? 가라고 해야죠. 이재명 후보는 당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런 역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니까 다당제가 더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3정당을 미천으로 팔아서 이번에 양당제에 들어갔습니다.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하면서 제3지대를 파괴한 장본인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의 배 12척을 인용하시면서 이번 공부지에도 그렇게 있던데요. 2022년 2월 27일 날 전남 여수 유세에서 이순신의 배 12척을 언급하시면서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불과 4일 만인가요?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야 하는 가장 나쁜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안철수의 새 정치는 무엇이고 안철수가 얘기한 다당제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친일파가 대한독립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예, 저한테 30초 주실래요? 예. 네, 네. 30초 주세요. 저도 다당제 좋아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철수 후보는 본인은 굴복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지금 현재 10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1번, 2번 달지 않고 3자 대결, 4자 대결, 5자 대결만 했던 사람은 대한민국 70년 정치 사상 유일한 사람이라고 저는 언론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대 양당이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공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후보가 주도권을 직접 행사하는 주도권 토론,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김병관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열띤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럼 끝으로 그 두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함께 담아서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병관 후보의 맺은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무리 발언인 만큼 짤막하게 소회 말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 조금 많이 버겁습니다.
제가 소속된 정당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신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치른 선거입니다. 예정된 위기이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2달여간 시간 동안 저와 민주당이 할 일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했는데 패배의 원인을 담은 평가서 한 장이 없습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 패배 책임자들이 선거 전면에 나섰습니다. 조직적 반성을 해도 부족한 시점에 성추문 사건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입으로는 사과를 외쳤지만 그 누구도 반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보여주는 냉정한 국민의 평가가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분당갑에서 3번째 선거인데 보지 못했던 지지율 격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또 뛰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의 이름을 내리고 인물로 승부하라는 충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상대 비판 그만하고 그럴듯한 개발 공약 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김병관을 아끼는 분들이 주신 충고이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지지율이 낮던 높던 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은 분명하고 제가 2016년도에 입당할 때는 지금의 지지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이 판례를 많이 썼습니다. 철수의 정치인을 철수의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고 표를 구걸할 수도 없습니다. 밀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아직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당 판교 주민과 김병관이 쌓아온 신뢰가 있기에 저는 쉽게 지지 않을 겁니다.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2초 정도 남겨두고 맺어주셨고요. 오늘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맺음말 마무리 발언 듣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당갑 주민 여러분,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재명 후보는 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는지 이곳 분당을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갔습니다. 시민의 심판을 회피하는 부패한 리더십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장이 도망쳐버린 분당 판교의 대표팀을 모두 다 새로운 원팀으로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보름 전에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의 국정 설계도를 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출신인 저 안철수, 그리고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성남시가 새로운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원팀을 위해 저 안철수 10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여당 후보로 기호 2번 달고 출마했습니다. 3자, 4자, 5자 대결이 아닌 양자 대결은 제 정치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분당을 경기도의 심장으로, 판교를 대한민국의 창업 수도로, 그리고 1기 신도시 분당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사람, 저 안철수뿐입니다. 저는 김병관 후보가 IT 업계에서도 후배이기 때문에 함께 비전을 논의하는 그런 대결을 원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만 해서 제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저는 어쨌든 꿋꿋하게 우리 도시를, 우리 분당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만 내세우면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꾸는 분당 판교의 꿈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분당 판교 꿈에는 오늘 함께 토론한 김병관 후보의 꿈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원인 다 바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갑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두 분 후보자 모시고 공약 정책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려고 보고요.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후보자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긴 시간 시청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5월 27일 오후 7시에 아름방송에서 재방송이 되니까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27일과 28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6월 1일이 바로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반드시 참여해서 본인의 의사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